자, 인체 실험. 저 먼저 동영상 보고 할게요. I swear by Apollo, Cepheus, Hygeia, and Panacea, I take to witness all the gods, all the goddesses, and to keep according to my ability and my judgment the following oath. 1930년 독일 히포크라스 선서를 하는 이는 조세프 자, 이것도 같이 봐주세요. 약학과 그 의학을 히포크라스 공부하던 선서는 메넨대학의 의학과였다. 나중에 가면 그 하지만 전문직 사람들은 윤리에서 언젠가부터 그를 죽음의 전문가들의 천사라 어떤 사회적 책임과 연결시켜서 보니까 의사라는 전문직이 가져야 될 사회적 책임이 이렇게 크구나. 인체 실험 넘어서서 의사에게 필요한 어떤 사회적 책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대학의 우수한 학생으로 주목받던 맹겔레. 그는 점차 나치의 국가주의 이념에 심취해갔다. 그러던 중 출세를 위한 명예욕에 불타 성공을 위해 나치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었고 결국엔 나치 친일에 합류하기에 이른다. 자, 여기서 그 나치즘 하면 뭐 심지어 극단적 민족주의 함께 1934년에는 가서 시국과학의 생각해줘야겠죠. 교수가 될 포석으로 학과 교수인 카이저 피렐름 연구소의 페르시오 교수의 딸과 결혼까지 하는데 그로부터 몇 년 후 폴란드 아우슈비츠 지역의 기차역에서 맹겔레는 의사 가운을 입은 진리의 복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폴란드 남부에 위치한 아우슈비츠 지역은 인류가 저지른 가장 잔혹한 행위의 흔적, 이른바 유태인 학살의 상징으로 남을 만큼 혼돈의 시대를 거친 곳이다. 그런데 바로 그 환란의 시기, 그때 그곳에 맹겔레가 나타났고 그는 곧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포로들을 실어 나른 기차가 도착하자 맹겔레는 분주히 수신호를 취했는데 당시 그의 수신호는 왼쪽과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거나 포로의 손등을 툭툭 치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다. 맹겔레의 수신호에 따라 포로들은 그의 손이 왼쪽으로 기울면 독가스실로, 오른쪽으로 기울면 강제노동소로 가야 했고 손등을 치면 별도로 감금돼 이윽고 엄습해올 인체 실험이라는 생족의 공포를 기다려야 하는 운명에 처해졌다. 그야말로 맹겔레는 나치스의 가장 악랄한 면을 선보이며 히포크라스 선서를 했던 손으로 인간의 생과 사를 지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아우슈비츠의 희생자들은 자신들이 기차역에 발을 내딛는 순간 각각의 지옥에 선별해 넣고 실험 결과에 따라 목숨을 좌지우지했던 그를 죽음의 천사라 불렀다. 죽음의 천사. 그것은 곧 백의의 천사가 되어야 할 의사 맹겔레의 타락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포로 희생자들의 울부짖음이었다. 그렇다면 아우슈비츠에서 맹겔레가 저지른 악행은 무엇일까? 당시 아우슈비츠에서 맹겔레는 세 가지 제복으로 상징화되던 인물이었다. 아우슈비츠에 수용됐던 생존자들은 그가 하얀 가운을 입고 있으면 아주 친절하게 대할 것을 알았으며 파란 수술복을 입고 나타나면 곧 가죽끈에 묶여 수술대에 눕게 될 것을 알았고 회색 제복을 입고 오면 피를 뽑힌 뒤 갖가지 화학실험 끝에 죽어서야 실험실을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맹겔레는 포로들에게 희생자들의 머리카락을 따라 모아 카펫과 의복을 짜도록 했고 피부를 떼어 전등의 갓을 만들게 하는 등 인간의 생체를 물건의 재료로 사용케 했다. 이것을 증명하려 아직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학살당한 시체를 태웠던 소감도 당시 희생자들의 머리카락, 갖가지 고문실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이토록 잔혹한 임무를 수행한 맹겔레는 당시 히틀러의 의사로 불리며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맹겔레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친절과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대상이 따로 있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쌍둥이. 맹겔레는 경비병들에게 쌍둥이들을 혹사하지 말라는 특별 명령을 내릴 만큼 아우슈비츠에 들어오는 쌍둥이에게는 더 많은 식사, 좋은 생활 환경을 누리게 했는데 그런 이유로 쌍둥이들은 맹겔레의 아이들로 불리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맹겔레의 이러한 행동은 사상 최악의 악행을 예고한 것이었다. 쌍둥이들 대상, 쌍둥이 대상. 어느 날 우연히 장인인 페르시오 교수가 쌍둥이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맹겔레는
장인의 눈에 들어 신분을 상승하려는 계획하에 쌍둥이에 대한 잔혹한 실험을 단행하게 된다. 혈액형이 다른 쌍둥이 중 한쪽의 피를 뽑아서 다른 쪽에 수혈, 성별이 다른 쌍둥이의 생식기를 교체하는 성전환 수술을 하는가 하면 인공으로 샤암 쌍둥이를 만드는 등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쌍둥이의 형질 연구를 한다고 주장했던 그의 이 같은 실험은 점차 쌍둥이에 대한 그저 광적이고도 야심찬 집착으로 바뀌어갔고, 맹길레의 음모를 알 수 없었던 쌍둥이들은 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그의 행동 때문에 심장에 약품 주사를 맞고 죽기 전까지도 맹길레 아저씨라 부르며 그를 전적으로 너무 신뢰했던 것으로 불쌍하네. 밝혀졌다. 하지만 쌍둥이들은 결국 그에게 가장 주된 실험 대상이 되어 고통스럽게 죽어간 것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실제 쌍둥이 베라 크리겔은 절망과 죽음에 대한 공포는 말로 형언할 길 없는 고통이었다면서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게 됐다. 그러나 그토록 극악한 맹겔레의 만행은 수십 년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악행을 저지른 맹겔레의 행방 때문이었다. 연합군의 승리로 그는 미군의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혼란을 틈타 그는 신원을 속여 무사히 석방되었고 고향에 숨어 평온한 5년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던 1946년 12월 미국이 23명의 친위대 소속 의사를 비인도적 범죄 혐의로. 자, 여기서 그 니른베르크 재판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원래 니른베르크 재판은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의 1급 전범자들을 그 재판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다 1급 전범자들을 재판하는 건데, 이때 이젠 그 유태인 학설과 관련돼서 어떤 생체 실험했던 사람들도 여기 이제 재판에 이젠 또 기소가 됐었고, 여기서 또 이제 니른베르크 이제 선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니른베르크 재판이라는 것은 2차 대전 전쟁범이었던 독일군 1급 전범들을 재판하는 재판이었었다. 일단 알아주도록 하십시오. 재판에 회부하자. 이것을 한 맹겔레는 피난민으로 가장해 1949년 아르헨티나로 도주해버렸다. 이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위장해 일을 했던 그는 1959년 7월 서독정부에서 영장을 발부하자 또다시 아르헨티나에서 파라과이로 다시 브라질로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그런데 1985년 브라질에서 시신 항구가 발견됐다. 브라질에서 발견된 남자의 시신은 바로 아우슈비츠의 죽음의 천사 맹겔레였다. 34년 동안이나 추적자들을 따돌리며 자유롭게 생활했던 맹겔레는 1979년 브라질에서 바다 수영을 즐기던 중 뇌졸중 발작으로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게 1985년 맹겔레의 시신 발견을 세상에 알리고 난 뒤 1992년에 미국, 독일, 남미 정부가 서체의 DNA 검사를 공동 시행했고, 이로써 그에 관한 모든 내용이 마무리되었다. 사상 최악의 홀로코스트 조세프 맹겔레. 그는 결국 죽어서야 잡혔다. 이거 사악하다. 끝까지 은폐하려 했던 그의 소름 끼치는 진실, 숨통을 조이던 참혹한 아우슈비츠의 비극은 뒤늦게 밝혀져 지금 세상에 고하고 있다.